먼저 제압을 해야 되겠다. 예, 지금 영상만 보고도 뭐 대략 짐작을 하셨을 거고요.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이 건 때문에 지금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내신 백기종 경찰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저희가 이거 보도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논란이 뜨겁다면서요? 네,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뿐만이 아니라 예. 뭐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거든요. YTN 단독 보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저도 타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안은 과잉 방위라고 보는 측면, 그러니까 정당 방위에 과잉 방위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도 그 불구속 기소된 상태를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법정 구속하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YTN 보도를 통해서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됐는데, 우선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 머리를 심하게 때려서 식물인간 상태로 네.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도범에 대한 방위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예. 이 도둑이 이제 쓰러진 뒤에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찾고 또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알루미늄 그렇죠. 건조대로 이제 네, 수차례 가격을 한 거죠. 때렸다. 일단 사실관계는 그런데 백기종 팀장님 같은 경우 이런 사례를 한번 접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예. 주유소에 이제 그 주유소는 그 심야 영업을 안 하는 주유소인데 예. 총무라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도둑이 흉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격투가 벌어져 가지고 잘못돼서 이제 상대방이 그 현장에서 이게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됐는데 예. 그 면책됐죠. 불기소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당시에는. 예 물론 이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결국 그렇게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최 씨처럼 징역형을 산 사례도 이전에 있었습니까? 징역형을 사는 사례가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는 가사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가사 사건에서도 정당방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정당방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나를 때린다 갑자기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뭐 나를 때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때린 경우에 정당방위 될까요?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나옵니다. 네. 쌍방폭행으로 나와서 둘 다 처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께서는 지금 정당방위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거기 이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일단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판결한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재판부 판사님 입장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법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법과 판례를 또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형법 21조를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 판례를 보면은 이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아주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바로 어떤 뭐 도둑이라든지 강도가 자신을 바로 이제 때리거나 아니 목숨의 위협을 얻는 경우에만 정당방위 아주 좁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절도가 그 절도 행위는 끝나고 도망가려는 찰나에 이 피고인이 이제 가격을 했고 또 가격이 좀 심해서 그 식물인간까지 됐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 내린 것입니다. 네, 지금 피고인 최 씨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한 이유를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네, 항소한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어머니와 누나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도둑을 제압했다라고 그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최 씨 변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여지고 빨래 건조대는 그 무게나 재질에 비춰 봤을 때 이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최 씨가 조금 심하게 때렸다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심하게 좀 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도둑을 제압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제압한 후에도 이제 계속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만약에 이 피고인이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그쳤다면 아마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압을 한 후에도 계속 가격을 해서 결국에는 중퇴 상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둑은 도둑이 없습니다.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침입하는 도둑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집안에 있는 흉기로 강도로 돌변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법익이 선량한 보호법익이 보호받지 못할 법익의 침해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선량한 법익이 그 불온한 보호법익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런 처벌을 받는다. 지금 보통 새벽 3시에 불이 꺼져 있고 그다음에 연약한 어머니나 누나 분명히 어떤 성폭행이나 어떤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나한테 어떤 이해를 가할 수도 있다. 굉장히 극도의 공포심이 든단 말이죠. 그 심리 상태. 이런 심리 상태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는 상실하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의 심리를 약간 간과해버린 판결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잣대. 그러니까 정당방위나 정당 그 과잉방위에 대한 그런 오바를 해서 너무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법정 구속이 1년 6월에 선고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실무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절도 사건이 이제 졸제 흉기 폭행 사건이 됐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흉기라는 게 빨래 건조대가 흉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 빨래 건조대라는 것은 뭐 그 재질이 아주 가볍고 크게 이제 알루미늄이 돼 있고 뭐 재질이죠. 상대방 가격해도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빨래 건조대로 그 사람을 가격해서 식물인간 선택을 됐기 때문에 법원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당방위가 좀 요건이 꽤 까다롭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당방위다.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정당방위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없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앞에서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상적인 판단은 주간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 이런 곳이 아니고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나 여성이 있는 집안에 새벽 3시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도둑이 뭔가 괴한이 침입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현실적인 말씀드리면 사건을 많이 해보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겁에 질립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판단에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로 제압을 해야 된다. 이걸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대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면 다시 보복을 하거나 범행을 하거나 또 집안에 있는 가족을 굉장히 중상을 입혀가는 어떤 성폭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버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했다 하고 1년 6월을 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지금 전국의 네티즌들 뭐 로이엇뿐만이 아니라 수사를 했던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있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면 과연 그 재판하신 판사분이 현장 상황을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 공포심 이런 걸 과연 정말 짚어봤나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도 뭐 새벽 3시. 그렇습니다. 3시였고 이제 뭐 가족들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던 그런 상황에서 도둑과 이제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미국 해외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총으로 쏴서 저 도둑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그 역사적인 유래가 미국에는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도라든지 절도가 자기 집에 침입하거나 자기네 가족을 이제 그 생명 앗아갈 수 있는 위험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총기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타인의 집에 침입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를 인정을 합니다. 너무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니까 또 부작용도 발생한 게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그 백인 경찰이 흑인 소년을 이제 총으로 쐈는데 그런 것도 정당방위 인정해가지고 오히려 정당방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방위 너무 좁아서 문제인데 미국은 또 너무 넓어서 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저 정당방위 수준을 좀 그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워낙 해외를 많이 드나드는데 미국 가서 뭐 몇 달 살다가 여기 와서 살다가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다르고 여기서 정당방위가 다르면은 곤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스탠스 문제인데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1대1로
싸움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날 공격을 해서 나의 살해를 위험을 느꼈다 하면 내가 그 흉기를 뺏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떤 살해 지경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 정당방위가 되는데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격투를 했는데 흉기를 들이댔다. 근데 그 흉기를 뺏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네.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느껴서 살해를 했다. 또 이런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정당방위가 안 된다 하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당방위의 개념을 미국이 너무 넓지만 우리도 굉장히 좁은 정당방위의 그 해석을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그 법익이 선량한 법익이 침해를 당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저런 지금 최모 씨 원주의 사건처럼 징역형을 사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가정의 새벽에 들어온 그 보호받지 못할 법익이 선한 법익을 침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21살의 청년이 군대도 못 가고 그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건 정말로 지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 네. 뭐 좀 약간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칼로 이를테면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A가 B를. 그런데 이제 B의 가족이 이제 옆에서 그걸 이제 발견하고서 다른 어떤 그 흉기를 사용해서 그걸 제압을 했다 그러면 그럴 어떻게 되는 경우에는 겁니까?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도 없죠. 칼로 위협했기 때문에 현재 부당한 이익이 있고 위협이 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당방위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흉기로 위협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되기 좀 어려웠겠죠. 그런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발적으로 도둑이 또 강도가 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뭐 새벽 3시에 딱 올바르게 판단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 그 대부분 일반인들 제가 이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그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 심리 상태가 말도 못하게 불안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3시에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새벽 3시에 방 안은 어둡습니다. 그 가족이 여성들만 있다고 치고 그럼 뭔가 성폭을 당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절박감 그 다음에 그 심리가 굉장히 격앙되고 당황해서 그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를 해서 또다시 재범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런 걸 감안해서 법정 구속보다는 집행유예 정도로 하면 참 좋았을 뻔하다 이런 의견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원 판례가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아서 아주 뜨거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92년에 예.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의붓 아버지로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대학생이 된 후에 남자친구랑 같이 술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 경우 여성단체는 정당방위를 추정했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아서 살인죄를 인정했거든요. 예. 그 후에 정당방위를 더 이제 넓혀야 된다고 이제 계속 이제 학계라든지 법조계 주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심야에 여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니까 그 남자의 혀를 절단하는 그런 사건을 정당방위 인정한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약간씩 넓혀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좀 좁다고 볼 수 있는. 이번 그 뇌사 도둑 같은 경우에 보도는 안 됐지만 뒷이야기가 안타까운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 가해자 쪽의 형이 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도둑의 형이 이제 병원비를 대지 못해서 뭐 자살을 해버린 이런 상황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아, 도둑의 네, 그 형이 식물인간 네네. 형. 예. 그런데 이 가족도 지금 군대를 원래 이 구속된 최모 씨가 군대를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전에 한 번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전과가 없는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가정에 새벽에 침입한 도둑을 결국은 체포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내사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 해서 징역형을 엄도를 받았다는 부분에 과연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강도나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도둑님 경찰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느냐.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제고를 해주시고 다음 중순 때 재판에 굉장한 어떤 현장의 심리 상태를 좀 제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근데 이제 있습니다.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21조 3항에 보면은 그 정당방위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거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벌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이나 변호인이 이 조항을 잘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좀 넓게 인정한다면은 이 사건에도 충분히 야간에 있었고 또 불안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정상 참작은 이제 형량의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청년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비록 엄격하게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지만 또 정당방위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에 참작할 상황이기 때문에 형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 정상 참작이 된다면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집행유예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달 중순에 지금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정상 참작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네티즌들도 지금 뭐 뜨거운 그렇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그런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YTN 단독 보도를 보면서 이 부분에 수사 경험칙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제 판사님이 그 판결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하면 그 보호받지 못한 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중상, 내사 상태, 사실상 사망이거든요. 이 상태에 이르는 가도한 행위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심리 상태를 예를 들어서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의 감정을 존중한 차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석방을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네. 재판에 이런 뭐 여론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 변호사님? 여론이 미치죠. 그래서 아, YTN에서 이렇게 뉴스로 보도하는 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예.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이 잘했으면 칭찬해야 되고 예. 또 혹시 부족하면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국민의 관심과 또 여론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내신 백기정 경찰대 교수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